1980년대 말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는 전혀 새로운 폭발을 맞이하고 있었다. 무대 위 한 소녀는 10대의 나이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전통적인 여성 가수들의 단정한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는 강렬한 비트에 몸을 맡기며 자유롭게 춤췄다. 관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동시에 매혹되었다. 그 순간 한국 가요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한국의 마돈나, 댄싱 퀸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방송국마다 그녀를 모셔가려 안달이 났다. 하지만 무대 뒤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그녀의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통제와 고립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 한 번의 웃음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거나 평범한 청춘을 누릴 시간도 없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수백만 명의 팬을 사로잡았던 그 여인이 왜 훗날 자신을 감정을 잃어버린 기계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왜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에서는 빛났지만 무대 밖에서는 끝없는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을까? 이 영상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기억 뒤편에는 세상이 외면해 온 고통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 1986년 17살의 김한선은 첫 앨범 오늘 밤으로 가요계에 등장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가수에게 기대되던 이미지는 단아함과 순수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규범을 뒤엎었다. 짙은 화장, 과감한 의상, 강렬한 리듬에 몸을 맡긴 춤사위는 청춘들의 억눌린 욕망을 폭발시키듯 무대를 가득 채웠다. 텔레비전 앞에 앉은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곧 열광으로 변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억눌린 시대 분위기를 흔드는 선언이었다. 당시 청소년들은 가부장적 규율과 학교 규제 속에 살았지만 김한선이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자유를 느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복도에서 그녀의 안무를 흉내냈고 거리의 가게마다 그녀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1987년, 1988년 연속 히트곡이 쏟아졌고 음악방송에서 그녀의 이름은 항상 1위를 다투었다. 무대 뒤편에서 기자들은 한국 가요계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썼다. 해외 팝스타 마돈나와 비교되는 파격적 이미지, 한국 여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무대 퍼포먼스, 그 모든 것이 김한선을 한국의 마돈나는 별명으로 굳혀놓았다. 1990년 5번째 앨범 BBA로는 우릴 보고 웃지가 발표되자 그녀의 인기는 절정을 맞았다. 앨범은 1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한국 여성 솔로 가수로는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방송국은 그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바꿨고 광고주들은 앞다투어 모델 계약을 제안했다. 대만, 홍콩, 일본에서도 초청장이 쏟아졌으며 김한선은 처음으로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한 스타로 떠올랐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 대중음악의 혁명, 댄스 뮤직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팬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청춘의 자유, 여성의 독립,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무대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던 그 순간 누구도 그녀가 불과 몇 년 뒤 무너질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 1990년대 초반 김한선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은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감옥이 되어갔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는 건 자유가 아닌 끝없는 통제였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매니저였던 이모는 하루 24시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연습, 최소한의 수면 시간,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조차 철저히 차단당하는 생활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찼다. 언론은 연일 한국의 마돈나를 찬양했지만 무대 뒤 그녀는 점차 표정에서 웃음을 잃어갔다. 동료 가수들이 함께 어울리며 우정을 쌓을 때 그녀는 홀로 숙소방에 머물러야 했고 청춘이 누려야 할 평범한 사랑과 우정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차츰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은 깊어졌다. 그녀의 곁에는 수많은 팬이 있었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료는 없었다. 방송 스태프와 댄서들조차 그녀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했는데 이는 이모가 모든 관계를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김한선은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며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대중은 여전히 그녀를 자유롭고 당당한 여인으로 기억했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불안과 외로움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김한선은 이미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눈부신 여성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의 이면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그녀가 아무리 많은 음반을 팔고 공연장을 가득 메워도 정작 그녀의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모든 수익은 이모와 이모부가 관리했기 때문이다. 당시 어린 나이에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재정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수년간 번 돈은 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모부에게 흘러 들어갔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뒤늦게야 자신이 사실상 빈손으로 남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재정적 배신만큼이나 깊은 상처는 정신적 학대였다. 이모는 혹독한 훈련을 강요하며 때로는 언어적 폭력으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그건 약점이야. 이런 말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마비시켰다. 김한선은 나중에 방송에서 나는 스스로를 무감각한 기계로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매일같이 새벽까지 춤을 추고 노래를 반복하며 인간다운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친구도 연애도 평범한 일상도 허락되지 않았다. 무대 위의 그녀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었지만 무대 뒤의 현실은 철저한 감금과 고립이었다. 공연 전날이면 극도의 불안으로 손발이 떨렸고 심지어는 리허설 중 눈물이 흘러내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관객은 그것조차 열정적인 연기라 착각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고통은 박수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다. 1992년 결국 그녀는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로 떠났다. 언론은 이를 아시아 진출이라 미화했지만 실상은 도망이었다. 낯선 타국에서 홀로 생활하며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외상 후 스트레스와 깊은 우울증은 점점 그녀를 잠식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몇 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무대에 섰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여전히 팬들은 환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그녀는 혼자였고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덧나고 있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수많은 사람을 춤추게 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더 이상 춤출 힘조차 없었다. 이 시기 김한선의 삶은 겉으로는 여전히 스타였으나 내면에서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그녀를 평생 짊어지게 될 트라우마와 고독으로 이어졌다. 활동을 멈춘 뒤 김한선은 한동안 철저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한때 수백만 장의 음반을 팔고 수많은 무대를 장악했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텅 빈 방 안에 갇힌 채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고 밤이 되면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며 눈을 뜬 채 새벽을 맞았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던 날들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경제적으로도 상황은 참담했다. 전성기 동안 번 돈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은행장에는 거의 남은 것이 없었고 오히려 세금과 빚 문제로 곤란을 겪어야 했다. 돈을 벌었지만 내 것이 된 적은 없었다는 그녀의 말은 당시 그녀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증언이었다. 사회적 관계도 서서히 끊어졌다. 가까운 동료나 친구가 거의 없었고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더욱 고립되었다. 대중은 이미 새로운 아이돌 세대에 열광하며 과거의 스타를 잊고 있었다. 거리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의 시선은 과거의 향수를 떠올리는 잠깐의 미소일 뿐 더 이상 환호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실감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때때로 음악을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무대에 오를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노래는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지만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무대는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의 장소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김한선은 언젠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으려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 중반, 김한선은 조심스럽게 다시 무대에 섰다. 예전처럼 화려한 댄스곡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작은 무대였다. 관객석에는 과거 그녀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팬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서 있었다. 김한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고 그 순간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그녀가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후 그녀는 방송에 출연해 과거를 솔직히 고백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통제와 고립,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증과 PTSD. 그녀는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되찾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 고백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비록 예전만큼의 대중적 인기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김한선은 여전히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 했다. 작은 공연과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가수들에게는 귀중한 조언자가 되었다. 대중은 이제 그녀를 단순히 한국의 마돈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화려한 무대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진심이었다. 김한선의 무대는 우리에게 자유와 열정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눈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추억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